안녕하십니까. 나고된 이슈에 관심 한 사발 아웃스타그램의 이용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재개봉했지만 실검에서는 낙오돼 있는 영화 러브레터입니다. 이달 초에 시네마살롱 주제로 영화 러브레터를 제안받았을 때 이토준지 감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긴 하죠. 러브레터는 1995년에 나온 일본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무려 4년의 시차를 두고 개봉했는데 왜 이렇게 개봉 시기에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모르신다면 당신은 신세대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하나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막음으로 해서 좋은 문화는 못 들어오고 지금 나쁜 문화만 좀 스며들어서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나오는 영화나 음반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반일 감정이나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감정의 문제였으면 애초에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안 샀을 테고, 그러니까 암암리에 수입도 안 됐겠죠. 그냥 꼰대들이 법 가지고 반일놀이 한 겁니다. 이런 것이 2002년 월드컵 준비 겸사겸사 해서 정상화됐던 겁니다. 일본 문화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던 시절,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한국의 창작자들에게는 표절의 요람이었습니다. 당장 러브레터만 해도 수많은 표절의 대상이 됐습니다. 早くしてよ。手が疲れてきた。 러브레터는 우리나라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서 일본 영화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음악에서는 엑스제팬이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개봉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흥행 성적은 120만. 시기가 시기였고 이미 볼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다 본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럼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트렌디한 일본 영화의 상징이고 수도 없이 패러디된 러브레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지금 봐도 독특합니다. 죽은 약혼자에게 쓴 편지에 답장이 온다는 로맨틱과 스릴러의 기로에 서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음악만 바꿔도 좀 무서운 내용이 됩니다. 편지를 받은 후지 이츠키가 자신과 동명이인이었던 동창의 약혼자에게 호이와 오지랖의 기로에서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구글 스트리트뷰가 있었다면 성립되지 않을 줄거리이긴 한데 당시에는 구글이 창업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살아생전을 되짚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오손 웰즈의 시민 케인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주제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남자 후지 이츠키가 여자 후지 이츠키에게 반납을 부탁한 책의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최종화인 되찾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책을 등장시켜서 주제의식을 말하는 것은 매우 드문 방식은 아닙니다. 이 소설을 한 줄 요약하면 마들렌을 먹다가 사이코메트리를 느낀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가 상당히 자세한 해설서를 펴냈습니다. 능력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한쪽 편에서 욕망이나 잠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어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이 영화 러브레터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망한 후지 이츠키의 동명이인 동창인 후지 이츠키는 중학교 때 후지 이츠키가 자신을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약혼자인 히로코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이 그 유명한 오겐키 데스까입니다.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이 영화 최고의 매력은 대단히 아름다운 화면입니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유명한 장면들은 충분히 낯이 익을 겁니다. 러브레터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대중문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일본 영화가 이렇게 흥행한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감 없이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일본 영화는 전무후무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러브레터만큼 성공한 일본의 실사 영화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나 성공적인지 우리나라에서 재개봉만 2번째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도 꾸준히 차기작을 내놓고 있지만 이때만큼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영화가 특별한 작품일 거란 뜻입니다. 이번 주 아스타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서울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